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전은 기본 1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새로 생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잠도 줄이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 몰래 이상한 짓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남편이 처음 만난 곳은 직장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같은 직장을 다녔거든요. 물론 다른 팀이긴 했지만 같이 일도 몇 번 해보고 그러니 호감이 생겼죠. 저랑 사귀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조만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아무래도 여기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직한다고? 여기서 일한 지 이제 막 1년밖에 안 된 거 아니야? 어디든 비슷할 텐데 이직하는 곳은 어떤데? 월급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파트에 자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뭐 젊을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언제까지 회사 나오는 거야? 이번 달까진 마무리해야지.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고 나가야 되니까.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회사로 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도 들고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워낙에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이라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요즘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있기보다는 계속 이직하면서 몸값을 올리기도 하고 본인 분야를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그런 것보다 싶었죠. 근데 이렇게 이직을 자주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약 4번 정도 회사를 옮기며 다녔어요. 매번 이직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다행인지 다른 회사도 척척 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결혼하기 전 남편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도 하니까 한 직장에서 정착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직을 자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안 번 적은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젠 한 군데만 다녔으면 좋겠어.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직장을 옮기는 남편이 걱정돼서 결혼하면 한 곳에 정착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한 2달 지났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이제는 한 곳에 오래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한 군데 직장 오래 다니라 했지. 언제 사업을 하려고 했어? 아니 생각해봐. 회사라는 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요즘은 퇴직도 빨라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 사업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안 그래? 그게 뭐가 안정적이야. 사업 망하는 사람들 못 봤어? 그냥 지금 다니는 곳 다녀. 뭘 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도 걱정을 해서 혼자서 해볼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되니까 금방 자리 잡기도 편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나는 사업 말고 한 회사를 오래 다녔으면 했는데 이왕 시작했으니 열심히 해봐. 뭐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고. 당신이 할 일이 있겠어? 어차피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다 알려주는 거 따라하기만 하는 건데.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로도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뭐 다른 거 한다느니 하기만 해봐. 이게 끝이야? 알겠어. 무슨 말도 못하게 하네. 당신 무서워서 뭐 하겠어?
저도 프랜차이즈라 안심한 것도 있어요. 적어도 망하진 않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저희 남편이 해버리더라고요. 남편도 프랜차이즈만 믿고 본인이 노력을 안 했고 신경 쓰지 않아도 손님들이 찾아오니 안일하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프랜차이즈랑 계약해서 그에 대한 돈을 계속 내고 재고도 쌓아놓고 있는데 팔리지 않으니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빚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사업을 대박으로 말아먹고 난 뒤 폐업 신고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또 사업을 하고 싶다 하길래 남편 혼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사실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퇴직금을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지금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나랑 같이 해. 어차피 당신 내 퇴직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뭐 그거야 상관없지. 오히려 나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 어차피 당신 회사 그만둬야 되니까. 당장 사업하기보다는 우선 인기 있는 가게들 들어가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좀 배우자. 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 그런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뭐? 프랜차이즈도 망했는데 뭘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당신 돈 얼마 있는데 지금 돈 얼마 있냐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왜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도 그만둔 건데. 계속 밑에서 배우라는 거 아니잖아. 이번에 시작하는 것도 말아먹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곳들은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니 그런 곳에서 잠시 일하면서 배우고 하자고. 안 그럼 나 안 해. 알겠어. 그럼 딱 한 달만이다. 한 달만 배우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무슨 한 달이야. 한 달 만에 당신이 뭘 배울 수 있는데. 적어도 3달이야. 길면 반년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게 시작하자고. 어차피 우리 목도 새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운 좋으면 그 가게 인수하게 될 수도 있잖아.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남편은 프랜차이즈까지 말아먹었으니 이대로 시작하면 또 돈만 날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차피 내 퇴직금으로 사업자금 마련하는 거니 장사 잘 되는 곳에서 알바 몇 달 하고 우리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직접 배워봐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나 저나 반년 정도 배우고 나면 우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필요한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돈도 모으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 퇴직금과 집을 줄여서 사업자금을 마련했죠. 저희는 홀 손님보단 배달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생각으로 배달에만 집중했어요. 평일 낮에는 제가, 저녁과 밤에는 남편 혼자, 그리고 주말에는 알바 1명 두고 일하니 조금 힘들긴 해도 생각보다 쏠쏠하게 돈이 벌리더라고요. 물론 재료비나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30% 50% 정도 되긴 하지만 확실히 사업을 하니 직장인일 때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일하고 나니 대출금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풀리기 시작하니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오시곤 했어요. 저희가 힘들 때는 연락 한 번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누이가 본인 집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하기도 한 마음에 남편과 같이 시누이 집으로 갔었어요. 우리 집은 처음이지. 그래도 올케랑 동생 초대한다고 나름 치운다고 치웠는데 생각보다 지저분하네. 왜 이렇게 집안일은 끝이 없나 모르겠어. 아이, 지저분하긴. 집 되게 넓다. 요즘에는 방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평소에 비해 방이 좀 크게 빠진 거지? 요즘에는 방을 좁게 만든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거실보다 방 넓은 게 더 좋아. 올케,
이리 와서 앉아.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남편은 신우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잘했지만 저는 신우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던 터라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집도 넓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구들도 고급스러워 보이길래 저도 물어봤죠. 딱 봐도 비싼 가구들 같은데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 인테리어 하는데도 돈 많이 들었겠어요. 아니야, 이거 비싸 보여도 다 싸구려야. 이 집 사느라 돈 다 써서 진짜 저렴한 데 것밖에 못 샀어. 돈 없으니 죽겠다. 그래도 집 있잖아요. 그럼 된 거죠. 평수가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집은 35평 정도 되는 건가요? 글쎄, 그 정도 되려나? 아닐 거야. 32평, 33평 이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너희 사는 데랑 비슷하지 않아? 예전에 너희 집 갔을 때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편이 처음 사업 말아먹는 바람에 그 집 팔아서 19평짜리 빌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파트 보니까 깔끔하고 넓어 보이고 너무 좋네요. 당신은 그 얘기를 왜 하고 그래? 이젠 잘 됐잖아. 우리도 뭐 이런 집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뭐.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 욕심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누이 집을 다녀오고 나니 계속 시누이 집이 눈에 아른거리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욕심이 나더라고요. 40평대, 50평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3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근처 부동산에 돌면서 시세가 어떻게 되나 알아봤어요. 다들 이제 집값 떨어질 날만 남았다고 해서 좀 떨어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4억, 5억 이상은 하더라고요. 나 형님네 집 보고 오니까 나도 30평대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서 근처 부동산 다니며 알아봤거든. 아, 그래? 요즘 가격 좀 떨어지지 않았어? 더 떨어진단 말이 있던데 뭐 40평대도 아니고 30평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30평도 4억에서 5억은 하더라. 우리 형편으로 집 매매는커녕 3, 4억 하는 전세도 못 들어가. 이제부터 당신도 괜히 돈 쓰지 말고 돈 모아. 그걸로 우리 이사 먼저 하자. 그때부터 저의 목표는 집 이사였어요. 그대로 제 모든 관심이 집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집에 관련된 것뿐이었어요. 투잡은 물론이고 틈만 나면 쓰리잡까지 뛰면서 돈을 모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는데 집값은 몇 천만 원이 훅 올라가 있고 그러다 청약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청약 통장을 먼저 만들었죠. 남편한테도 만들려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청약을 준비해 놓은 후 대전에 몇 개 아파트 청약이 떴길래 저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알려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 심지어 30평대 아파트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로또라도 된 거야? 웬 아파트? 아니, 저번에 내가 당신 보고 청약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당신 계속 귀찮다고 해서 우선 나라도 해보자 싶어서 했거든. 근데 이번에 된 거야 진짜.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짜린데? 청약이라 해도 새 아파트면 가격대 좀 있을 텐데.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우선 계약금 걸어놓고 입주 날짜 맞춰서 중도금이랑 잔금 준비해야지. 중간중간 날짜 맞춰서 중도금 내더라고. 2번 정도 중도금 정도 낼 수 있지만 그 이유랑 잔금에 대해서는 돈 더 모아야 돼. 당신도 이제 투잡해. 기간도 정해졌으니까 바짝 모아야 돼. 나름 열심히 돈을 벌긴 했는데 남편 첫 번째 사업을 크게 말아먹어서 그런지 대출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전에는 그래도 기한 없이 돈을 모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기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일을 더 하라고 시켰죠. 평당 2천? 아이 30평대 아파트면 어림잡아도 6억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투잡을 하라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무슨 일을 더 하라고 난리야. 그것도 피 받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없는데 그냥 받아서 팔아버려. 청약 당첨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30평대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왜? 당신도 빨리 더 일할 수 있는 곳 알아봐. 없으면 나 일하는 곳 데려갈 거니까. 뭘 그렇게 급하게 집을 잡았어. 나중에 하면 되는걸. 이러다 나 과로해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고작 일 하나 더 한다고 안 죽어. 그리고 우리 집 장만하고 나서 편하게 쉬면 되는 거잖아. 지금 사는 19평은 너무 좁아서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시누이네 집 가니까 넓어 그런가 아주 속이 뻥뻥 뚫리더라. 이제 좀 대출금 갚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보이는데 이제 좀 쉬엄쉬엄 살면 안 돼? 내 집 하나 있고 업고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났는데. 남편 때문에 저도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더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욱한 마음에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앓는 소리를 해놨는지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일 더 하라고 했다며? 왜 이렇게 애를 볶아? 내 숨통이 턱턱 막히겠더라. 네, 제가 이번에 청약 당첨이 돼서 집 장만하려고요. 계약금은 우선 넣었고 중도금이랑 잔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남편이 워낙 많이 말아먹어서 저희 돈 많이 모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일을 급하게 해? 이번에 당첨된 거는 그냥 팔어. 급하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럼 저희 언제 돈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해요? 청약 당첨되는 것도 힘든데 이때 바짝 돈 벌어야죠. 그럼 너 혼자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지 하지. 왜 우리 아들을 잡고 난리야?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아들이 사업 다 말아먹어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남편이 진득하게 한 회사만 다녔어도 이런 일 없었어요. 저 같았으면 제 며느리가 당첨됐다고 하면 기특하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왜 이렇게 가만히 두지 못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누가 투잡하면 힘들게 돈 벌고 싶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찍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시누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 주말에 아르바이트생 쓰는 거 시누이 쓰고 돈 아껴서 뭐 집을 사든지 해라. 아들이 그러는데 너희 알바생 구하고 있다며? 같이 일할 친구가 이번에 취업하게 되면서 그만둬서요. 요즘 알바생 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형님을요? 형님이 먼저 일하신다고 한 거예요? 나랑 같이 있을 때 들은 건데 너희 신우가 너희 가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니? 너가 직접 전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주면 저야 감사하죠. 형님한테 전화 걸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예전에 저희가 알바 구할 때 형님한테 슬쩍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형님은 힘들게 돈 벌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고는 그날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형님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주말에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 엄마랑 같이 있는데
동생이 알바생 구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이상한 애들 올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고 한 거지.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이번 주부터 나오셔서 저희 알바생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알바생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솔직히 요즘 세상이 이상해 그런가 이상한 애들도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새로 알바생 구하느라 신경 쓰였는데 신우가 해준다고 해서 한시름 났어요. 혹시 형님이 동생네 가게에서 일하는 거라 뺀질거리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님도 나이가 드니 철도 드나 보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희 가게를 노리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종종 과도하게 자세히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옳게. 근데 이 레시피는 어디서 떼오는 거야? 아니면 직접 만드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기본 베이스들 중에서 몇 개는 제가 만들고요. 몇 개는 그냥 주문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럼 그거 좀 자세히 알려줘봐. 내가 배워서 해주면 옳게도 편할 거 아니야. 이건 제가 계속 해왔던 거라 별로 안 힘들어요. 우선 다른 거 먼저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런 거 같이 해야 덜 힘들 텐데. 뭐 재료 발주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알려줘 봐봐. 내가 도와줄게. 그거는 제가 입력하는 시스템이라 형님이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 재고 확인도 하고 있어서요. 그냥 형님은 알바생이 일하는 정도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이가 열정적이라 배우고 싶어 그런가 보다 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정도만 알려줬죠. 그러다 조금씩 더 알려주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